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강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전기선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저는 수업에 대해서 그 부전기선 사업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친구하고도 나중에 그쪽으로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쪽의 사업에 대해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전기선 외에도 또 듣고 싶습니다. 그걸 알려주십시오. 네, 부전기선 사업이라 하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회사가 그 아까 말씀드린 외양 화물선에서는 부전기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전기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야말로 세계 물류의 흐름, 물동량의 흐름과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부전기선 사업을 하시려고 생각한다면 제일 먼저 찾아가시는 게 뭐냐면은 세계 물류는 어떻게 흐르고 있는 것일까? 이런 얘기입니다. 석탄은 어디에서 나서 어디에서 생산하고 어디에서 생산하고 소비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또 원유는 어디에서 생산되고 어디에서 소비되고 있는가? 국가별로 다 다르겠죠? 대륙별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가스는 어떠한가? 이런 등등의 물류의 흐름. 그러니까 이 해운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제가 봐도 복잡합니다. 복잡한데요. 이 그리스의 예를 들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리스가 세계 해운 인류 국가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패밀리 오리엔트된 그런 그 해운 산업을 키우고 가느냐면요. 자식이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배에 올립니다. 배에 올라가서 페인트통 들게 하고 밧줄 잡게 하고 이렇게 방학 때입니다. 물론 그렇게 공부를 시켜가지고 대학은 저 MIT, 하버드, 옥스퍼드 이런 데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장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공부를 시키는 걸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부전기선 부분에 만일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우선 세계 물류 흐름부터 그 공부를 하시고 또 그에 관련된 많은 이제 부전기선 쪽에 보면은 그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들을 쭉 하시다 보면은 길이 보이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만일에 또 그 과정에서 의문이 계시면은 저한테라도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아는 한은 아주 충실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좋은 멘토를 만나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죠. 남학생분들 질문이 많네요. 앞쪽에 계신 분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강연 참 잘 들었는데요. 그 강연 들었을 때는 이제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이제 가정에서는 이제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아빠라 약간 불만이 있을 것도 같은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자기 자신과 또 배우자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일뿐만 아니라 가정에는 또 어떻게 충실하셨는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10년쯤 됐을 때 사실 이혼당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 뵙기나 내일 뵙기나. 근데 똑같이 갈수록 더 하는 것 같고 딱 10년쯤 됐는데 하루는 정색을 하고 부르더니 헤어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내가 가장으로서 열심히 하는데 무슨 지금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고. 싫다고.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마침 그럴 때 이제 참 제 개인적인 스토리니까 그때 그 천주교에서 하는 메리지 엔카운터, ME라는 그 과정이 있어요. 부부를 딱 둘이 잡아다가 시계를 풀고 72시간 동안 부부 생활을 드라이도킹 하는 겁니다. 서로 대화하고 쓰고 말하고 쭉 해보는데 그게 우연히 이제 주변에서 알고 있다가 야, 너희들 헤어지더라도 그거 갔다 와서 헤어져라. 그래서 이제 믿지는 셈 치고 갔습니다. 가서 대화를 쭉 해보니까 많은 걸 느꼈습니다. 사소한 것들입니다. 별게 아닙니다. 뭐 남녀관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를 들어 저는 일이 바빠서 저녁에 이제 저녁 집에 가서 먹을 거야 하고 전화를 해놓고 이제 끊어놓으면 갑자기 일이 생기면 또 못 갑니다. 그럼 그 변화된 사실을 빨리 알려줘야 되는데 저는 일을 핑계삼아 전화를 안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근데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자기가 전화 한번 해주면 되는데 또 전화를 안 합니다. 그럼 점점 오해의 고름 깊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과 행복의 어떤 밸런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 모든 대답들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 우리가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하려면은 지금 말씀드린 저러한 일 과정들을 정직하게 거친 연후에 하나하나 갖춰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정말 저는 그래서 이제까지 어떤 성공 지향적이었다면은 앞으로의 인생은 가능하다면은 행복 지향적인 쪽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제가 해운업은 아무래도 국제 물류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세계 경제 동향이나 정치 같은 거에 많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파악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정확히 지적하셨는데요. 해운업이라는 게 국제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지진이 나잖아요. 또 어디에서 홍수가 나고 그럼 작황이 막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물류의 흐름이 막 바뀝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세계 경제, 세계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또한 매일매일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프랙티스가 있습니다.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인터넷 속에서 공부하고 또 저 신문 매체 또 전문 매체 이런 데서 공부하는 그런 작업들이죠. 그걸 하나하나 쌓아갔을 때 이제 올바른 판단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또한 저의 경험으로 생각해 보면은 정말 부단한 노력을 자기 관심 분야를 그때그때 토픽이 달라지니까요. 찾아서 계속 공부하는 길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서 이렇습니다. 해운업의 특성이요. 이 매뉴얼을 만들어주기가 어렵습니다. 매뉴얼을. 그래서 이렇게 형식화된 그런 지식을 전달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 해운 산업의 특징이요. 암묵지가 많습니다. 자기 경험과 자기의 그 부단한 노력과 이런 거에서 본능적으로 길을 찾아가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역시 자기 자신의 부단한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영업직 말단 직원에서부터 해운회사의 대표가 되기까지 지금까지 김창중 대표의 걸어오신 삶에 대해서 그리고 경영 철학에 대해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외형적인 성장이 아니라 기업의 내재의 가치에 더욱더 중점을 두신 김창중 대표의 말씀 가슴속에 새기면서 오늘 CEO 특강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해주신 김창중 대표께 힘찬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